대통령의 업무 보고. 자, 진짜 훅 넘어가시네. 강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박지항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과의 그 환단고기 언급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고, 지금 뉴스에서는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으로 나옵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것 말고도 업무 보고에서 주요한 포인트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언론에서 주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정치권에서는 이것으로 뭐 야권에서는 공세도 펼치고 있고 이런 상황 같아요. 자, 총론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저렇게 생중계로 하는 거, 그리고 생중계를 통해서 지금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저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소위 일바 첫 테이프를 끊었죠. 그것 때문에 여기 안 나오셨잖아요. 네, 못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미리 말을 못 하고 보안 때문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못 나왔는데, 실제 생방 이게 생중계 된다는 걸 이제 저희가 다 각오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평상시 이제 업무 보고하면은 뭐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쓰고 저희가 뭐를 보고하면 어떻게 예상되는 게 일부 이제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생중계하는데 어떤 질문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몇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공직사에도 훨씬 더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준비 과정부터 업무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툭툭 진짜 뭐 어느 마디에 이게 폭탄이 떨어질지 혹시라도 또 누가 답변 못하면 어떡하지 해서 사실은 저희가 준비회의를 하면서도 만약에 누가 딱 했을 때 답변을 못하면 누구라도 어떻게 백업한다 이런 거를 막 이제 도상회의를 막 하고 할 정도로 긴장감도 가지고 있고 깊이도 있게 보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최혜정 국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물어보려면 본인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이제 국정 현안을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공직 사회의 긴장, 그 기강 잡기는 정말 확실하게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것들은 순기능이고, 아까 말씀 주신 뭐 환단곡이라든지 이제 뭐 다른 그 인국공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본류는 아니잖아요. 약간 격가지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순기능을 덮어버리는, 그게 부각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럼 계속 생중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무회의도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국무회의에 그 참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거의 막 예상 질문 뽑아가지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국정 그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고. 뉴스 다이브를 약간 그 스타일로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제작진이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질문과 원고를 드리잖아요. 요걸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질문은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른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조금 준비돼 있는 숙제 때문에 바빠질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도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너무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실 변론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분들이 안 따라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서만 보다 보니까 실력이 드러나지 않는데, 형사 같은 경우에는 같이 피고인이다 보니까 같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제작진이 지금 아주 중요한 사진을 하나 띄웠네요. 제가 대통령님 옆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너무 이게 편파적인 지금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래요.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현장에서 판사님과 검사님과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사실 거기서 실력이 가름이 나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금을 내서 사실은 공직자들의 보고를 받는 장면을 본다는 건 저는 너무 긍정적인 것 같고, 거기서 실력, 준비, 뭐 성과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제화해야겠다. 그래야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민낯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법령화하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은 이슈들을 끌고 와서, 저는 사실
풀 영상을 보면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재래식 언론에서야 이걸 문제를 삼겠지만 사실 이미 뉴미디어를 통해서 생중계가 된 걸 본 국민들 입장에서 문제 삼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듣기 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를 정례화하다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사례가 쌓이면 법제화해서 앞으로의 대통령들도 이건 사실 준비가 담당자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대통령도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예 법제화를 해서 다음 대통령, 다다음 대통령도 이렇게 모든 걸 공개하게 하자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제화, 예. 그 정구승 변호사 개인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두고요.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원래 업무 보고가 실제로는 그 문서로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보통은 이제 5급 사무관이 기한을 잡고 거기에 익숙한 거죠. 문서로 하는 것이. 사무관들이 이제 공무원 조직 좀 특징이 뭐냐면 기한을 민영회사처럼 5급이 4급, 4급이 3급 넘기니까 5급이 쭉 장관까지 쭉 가요. 예. 한 명이 기한을 잡으면 보고를 다락 받아서 장관까지 그 내용을 공통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관료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취지상 회의를 이제 그렇게 돌리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빠지지 않게 하면 이학재 그 공항 사장, 인천공항 사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당연히 밑에서 올라온 기한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문서에 미주알 고지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후르가다 공항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대표적인 이집트 휴양지거든요. 예. 이제 이집트의 해안에 이제 인접해 있고 유럽에서도 많이 와요. 이제 보통 이집트로 올 때. 그래서 세계적인 뭐 호텔 체인점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공항이 관광 거점으로 인천공항이 향후에 수익성이나 투자 대비 어떤 이게 시장성이 있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문서에는 만약에 입찰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떤 협의를 했냐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문서에 미주얼 고지 다 못 쓰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스타일상 협의 중이니까 당연히 인천공항 말단 직원부터 그 기한했던 사람이 다 내용을 공유했을 거고 이학재 사장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래서 뭘 협의합니까? 수요는 어떻고 이게 나중에 예상 기간 어떻고 수익성은 어떻고 나중에 경쟁률 얼마냐 이런 거 뭐 협의된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 말 그대로 협의 중 세 글자만 얘기하니까 예. 사실 이거는 그냥 문서 받고 들어온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제 반대로 지금 탁 보이는 게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식량국장. 예. 이분은 송민영 장관이 미처 완벽하게 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한 내용을 그리고 정말 대통령에게 쉽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궁금해했던 게 몇 %냐였는데 그걸 설명해주고 예를 들면 옥수수는 감자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가 무섭게 답이 탁탁 튀어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쇼츠로만 봐도 명쾌하잖아요. 그거에서도 이제 조금 또 실물을 깊이 들어가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컨테이너 몇 박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몇 킬로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과한 거지만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보통 요약본을 한 석 장 정도 위에 놓고 밑에 이제 보조자를 이만큼씩 깔잖아요. 절대로 저 이재명 대통령께는 그렇게 하지 마라. 농담으로. 왜냐면 다 보고 이걸 다 이제 이렇게 깔면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너무 대통령도 피곤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석장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제대로 썸머리를 좀 더 해서 요걸 보시게 해라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사실 말씀드린 그 예전 방식이 전형적인 검찰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단위 업무로 한
한 4,500장짜리 보고를 매번 올려야 되는 업무를 받고 있었는데 저희 부장님께서는 그 모든 보고서가 3장 이상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관료제의 폐단 중에 하나죠. 그 초록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머리. 그렇죠. 앞부분에 있으면 그거 정리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정작 그러면 그 보고를 받는 사람은 그 내용 외에 다른 디테일을 아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에 이제 공무원들도 적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신용환 위원장 말씀해 주신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석장하지 말고 그걸 더 뚱뚱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도 그런 내용 같은데 모르겠어요. 본질과 다르게 그 강론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뉴스는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단고기 관련된 언급도 그렇고 이학재 사장 관련해서도 이학재 사장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도 되는 것 같은데 단 하나 국민의힘 출신 뭐 삼선 의원이기도 했었고 지금 공사 사장이라서 딱 집어가지고 거기를 공격했다라는 취지의 기사하고는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김의겸 그렇죠. 새만큼. 새만큼 청장도 뭐 이런 표현 있지만 작살났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공직사회가 조금 더 좀 받아안고 평가되는 부분을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생중계라는 것이 가지는 장단이 있겠죠. 이 장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아니 근데 이 생중계에 대한 거는 장단이 이제 여러 평가가 여러 각도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타운홀 이런 걸 많이 해봤잖아요. 대통령 모시고 막 여러 저기를 해봤는데 대부분 사실은 뭐 짜여진 각본대로 심지어 농담도 함부로 못하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류의 농담도 쉽게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이 가감 없이 날 것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건 각본대로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장감 그리고 실질적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거 이런 장점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마지막 하나만 하면 이학재 사장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적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분이 뭐 야당 지금 패널들은 뭐 인천공항 뭐 인천시장 나가는데 선거운동의 제1 공신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바람 피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이거 생방송할 때 누가 가장 리스크를 질 것 같아요? 이 생방송 하잖아요. 윤석열은 왜 생방송 안 했겠어요? 도어 스패싱 왜 이렇게 그만뒀습니까? 작은 무식함이 그대로 나오니까 사실 이게 똑같이 한 대씩 맞아도 타격감은 대통령이 더 커요. 그럴 수 있죠. 게다가 물어보고 답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티키타카식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물어보고 뭐 요약해봐 뭐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꼬리 질문을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는 인지 정도와 이 사람이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방송에서 느껴져요. 그게.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도 업무 파악 안 한다고 윤석열처럼 거짓말 칠 수 있거든요. 나 아는데 말 안 한 거야. 근데 괜히 생방송에 갖고 바닥 나오면 타격 입는 건 이재명 대통령인데 게다가 여러 명이니까 범위도 말하자면 이게 대학 총장이면 뭐 생물학과 교수, 법학과 교수, 경영학 교수 하나씩 물어봐. 그러면 총장이 불리합니까? 그 전공이 불리합니까? 인천공항에 대해서 박사일 거 아니에요. 이학재 의원이 더 박사여야 하죠. 네, 그러니까 후루가다 뭔지 어떻게 알아 일반적으로는. 그럼 자기는 그 데이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GMO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 디립답하고 와서 물어보면 그것만 대답하면 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글 여러 개를 물어보다가 이 사슬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정작 전공자는 이거 가지고 무슨 말도 못하고 있고 협의 중이라고 있고 물어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글자 말고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만 이제 이 대통령님이 오른쪽 옆에 계셨고 제가 이제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메모지가 있잖아요. 대통령님 메모지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누가 앞에서 발제하고 그러면 이렇게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듣고 계신데 다 연필로 메모를 싹 하시는 거예요. 중요 사항이 딱딱 키워드 같은 게 메모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거는 거리가 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명찰이 조그맣단 말이에요. 뭐 크게 대문짝만 이렇게 명패처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딱딱 얘기를 할 때 대통령께서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 뭐 당에서 예를 들어 대표할 때 봤다든지 이런 분 아니고서는 쉽게 잘 알지를 못할 수 있잖아요. 다 그거를 순간순간 하는데 이름을 정확히 짚는다고 웬만하면요. 아주 저 모르는 분 아니고서는
그 웬만하면 딱딱 짚고 그 다음에 요 키워드가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컨닝을 옆에서 했죠. 다 적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면서 그 핵심에 대한 거를 꼭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참모들 죽어나겠는데요. 예. 아무튼 그 어떤 분들은 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학재 사장이 빙이 돼가지고 와 깝깝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학재 사장이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라는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본인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다소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보이던데 억울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오히려 압도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당황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이정주 기자 말에 좀 한마디 얹자면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그 환단고기 건도 모르겠어요. 맥락과 전체를 다 봤을 때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지점들과 환단고기가 역사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게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환단고기가 역사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칩시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사장은 여러분 판공비 포함해서 기사 났는데 연봉이 2억 중반대예요. 예. 지금 2억 중반대 돈을 받으면서 준비를 이렇게 해온 겁니다. 우리 연봉 얼마인데 준비를 이렇게 빡세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저도 그냥 문서만 읽어오려고 앞으로. 백몽 다시 반대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정주 기자 방송할 때도 많이 달라지겠어요. 네, 저는 그냥 이거 2장만 주세요. 2장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이돈 받고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생각 중입니다. 예. 뉴스는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명쾌하고 답이 탁 떨어지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좀 기운 빠져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란 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무더기 기소가 또 예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기소 이후 재판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1심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수사가 특검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데 뭔가 끝났다는 뉘앙스로 보도가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면 약간 경계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유지시켜 나가는데 뉴스 다이브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더욱더 많은 구독과 더욱더 많은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지금 100만을 향해 달려가다가 요새 약간 속도가 줄었어요. 아직 98만이 안 됐더라고요.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빨리 100만 해서 나도 금딱지 받게 해주세요.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 그리고 이정주 기자, 정구승 변호사, 최정 부국장과 함께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